안녕하세요. 박소정의 나빌레라의 박소정입니다. 구성지게 때론 파도를 넘듯 유연함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민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전해지는 노래로 인류가 집단 생활의 감정을 공동으로 표현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민속이고 음악이고 문학이라고 하는 민요는 민중의 소리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을 잇는 사명으로 지금 아주 소중한 민요를 선사하고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안종민 선생님이신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이상 경기민요하고 선소리 산타령 그리고 네포째 시조를 하고 있는 국악인 안종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서산의 보물이시고 서산의 인기 스타이신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은 지금 경기민요 전수자, 네포째 시조와 선소리 타령 이수자이신데 네. 얼핏 생각하기엔 민요, 시조, 타령 모두 달라 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쉽게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그 민요라는 거는 백성민자에다가 소리 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불러왔던 소리를 이제 민요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국악이라고도 사실은 표현을 하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타령 중에 선소리 산타령이라는 거는 옛날 그 고려 시대의 문헌에 보면 민간인도 아닌 것이 중도 아닌 것이 떼로 다니면서 소리를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남사당패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남성들이 불러왔던 소리를 저 이제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양반들이 아주 풍류를 즐기면서 느리게 이렇게 불렀던 게 시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공연하는 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지만 시조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요. 지금. 네. 근데 타령이 뭘까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민요, 시조 또 타령 중에 선생님께서 혹시 또 더 애정이 가는 장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경기 민요 쪽이겠고요. 축제나 행사나 등등에서 찾는 거는 이제 경기 민요인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한 5, 6년 전부터는 네포째 시조에 이제 전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훌륭한 우리 문화재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네포째 시조의 매력에 흠뻑 이렇게 빠져있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문화재 선생님 말씀이 나왔는데, 안 선생님 지금 현재 또 네포째 시조 보존의 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문화예술을 잇고자 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포째 시조는 2014년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2호로 지정이 된 문화재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포째 시조를 누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참 좋은데. 네, 좋은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재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네포째 시조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시조를 육성시키고 보존시키고 계승시키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공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좋죠. 국악 공연 좋아요. 그런데 시조만 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힘든 여건인데 그래도 이제 시조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에 연극, 또 춤, 악기 등등 다 겸해서 가무악극 형태로
막 연구를 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재밌게 만들어서 최근에는 좀 인기리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몰랐는데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좀 그동안에 이제 시조라는 장르가 좀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네.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활발해져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친근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문화재이신 이제 박선우 보유자 선생님께도 아주 큰 힘이 되고 계신 거로 제가 곁에서 보기에 네. 계시고 그렇게 계시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회원으로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맞아요. 친숙하고 예. 제가 선생님 더 가깝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엄마들의 또 회원님들의 여러 여성분들의 워너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느 면에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네. 증인이세요. 수년 동안 안종민 선생님이 뭐 코트를 입었는데 안종민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했더라. 안종민 선생님이 신발을 신었는데 예쁘더라. 네. 해서 저희 딸들이 네. 어머니께 구해드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박수정 MC님의 엄마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또 올해 저희가 22년도에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또 영광에 1등을 하신 분이세요. 또 엄마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게 네,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제 꽤 존경하는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신다니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또 사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복을 하나 입었는데 그 한복을 따라서 입는 사람들이 꽤 맞아요. 많았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은 감사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닮고 싶다는 거, 따라하고 싶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데 그런 매력을 쭉 해서 발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네. 평소에 또 궁금했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뻔한 그 질문일 수도 있고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안종미에게 국악이란? 제가 국악을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신체적으로도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친정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국악을 안 했더라면 지금 아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농사를 지었다면 허리가 굽은 채로 많이 늙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국악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참 암담한 생각이 들고요. 국악이란 저한테는 천직이다. 그리고 국악을 하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됐고 저를 이렇게 발전시킨 게 국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예, 국악이 아니면 안종미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신장도 크시고 출중하신데 농사 짓는 농부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종미 선생님과 안종미와 국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잘 어울리는 한 몸인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또 활발한 또 공연 활동을 통해서 방송이나 기사에 정말 많이 게시되기도 하고 뭐 서산분들이 가장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많이 알려지셨고 네. 또 개인 유튜브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방송이고 어떤 내용인지 또 자랑 좀 해주시죠. 그 유튜브 활동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네프째 시조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네포째 시조라는 것을 세상이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부여에 네포째 시조 보존회장, 그 문화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쪽은 문화재가 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고, 오래되셨네요. 저희 쪽은 2014년도에 되다 보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부여의 활동사항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 활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회장으로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해서 되도록이면은 공연을 많이 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대중들한테 알려야겠다. 특히나 이제 유튜브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서산에 이런 훌륭한 문화예술이 있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고 또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고 또 조회수가 올라가면 행복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TV 이름이 안종미 TV잖아요. 네네. 저도 안종미 TV 구독자이고 애청자입니다.
왜냐면 이제 서상 공연의 여러 가지 소식도 진짜 빠르게 그 보기 좋게 정말 편집도 잘 하셔가지고 정성껏 올려주시기 때문에 잘 봐지게 되는데, 게다가 또 가끔 보면 또 제 영상도 그렇죠.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종미 TV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상 경력도 뭐 당연히 화려하시고 많으세요. 또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국 사투리 낭독대에 저는 보긴 했는데 그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서산 음암 출신이고, 네. 또 서산을 떠나서 산 거는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는 서산에서 살았는데, 그 어렸을 때 듣고 대화를 했던 그 충청도 서산만의 사투리를 세월이 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당에 충청도 사투리의 주인 그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금 한 3년 됐나요? 그런 대회가 있다고 해서 어느 분이 권유를 해서 나갔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제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상금도 무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딱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우연치 않게 진짜 봤어요.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출연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좀 많이 될 정도로 너무 잘하셔서 안종민 선생님이 아예 무조건 1등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등이 이제 되셔가지고 상금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궁금했는데 10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로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교본 저희가 보고해야 되는 원고가 독립선언문이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넣을 수 있는 구석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됐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그 구절 있으시면 한번. 우리는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겨. 이런. 맞아. 원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원고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좀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 참.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를 했었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선생님한테 좀 배워서 저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많으시잖아요. 수상 경력은 소리로 해가지고는 2007년도에 인천 시장상을 받았었고요. 인천까지. 인천 이제 시간이 좀 남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는 2012년도에 여의도에서 헌정기념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죠. 그때 김을동 그 당시 그분이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상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는 상으로는 대회상으로는 이제 그게 끝이었어요. 문화 장관상이. 그리고는 이제 문화예술인상, 우수예술인상 이런 거, 많이 서산을 빈 받으셨겠죠. 예술인, 서산문화대상 이런 상은 좀 많이 받았죠. 두루두루 먼 지역에서도 상을 많이 휩쓸어 오셨네요.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선생님 앨범 내신 건 알고 있는데 몇 장 정도 내셨는지 앨범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앨범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2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너무 예쁘시네요. 요거는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2012년도였어요. 그때 경기분야로 제가 하나를 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연도수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2016년도? 2015년도네요. 선생님 뒷모습이시겠죠? 쭉 단아하고 뒷모습인데 예쁘십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앞모습이었으면 2015년도인데 요거는 선소리 산타령에 대해서 그 선소리 산타령만 담은 앨범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꿈이 있다라면 시조로, 4번째 시조로 정말 소리가 좋을 때 하나 내보는 게 꿈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제가 시조, 박선우 선생님, 문화재 보유자 선생님 시조하실 때랑 선생님 시조하실 때도 이렇게 뒤에서 간혹 이렇게 춤 사위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도 좀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앨범 계획은 또 그렇게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2장이 있으신 네, 건데 네, 그렇죠. 구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팔아본 적은 없고요. 소장님이시군요. 아니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무료로 저요? 제가 드립니다. 사인하셔서 저 꼭 아이고, 네,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히 예. 받겠습니다. 아까 수상경영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물론 이제 방방곡곡을 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결과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떤 활동 그 외에 어떤 활동 또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요. 제가 전문적인 거는 국악을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네, 물론 공연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각 그 단체나 복지관이나 등등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죠. 그리고 특강 가끔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어느 행사에서 사회를 봐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 서너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행자로서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지역에서 정말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의 1등 진행자로서 정말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예쁘시고 풍미가 있으세요. 진행하시는데. 네. 중간중간 이렇게 사투리도 쓰고 하시면서 위트 있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고 배우고 싶은 점인데 또 예전에 제가 알기로 해외 공연도 가시고 활발하게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공연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공연은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선소리 산타령 이수를 하려고 서울에 공부하러 다닐 때 저희 스승님이 황용주 우리 문화재 선생님이신데 외국 공연을 가면 이수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외국 공연을 가는데 공연비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자비를 많이 들여서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수 때 가산점이 있다는 말에 열심히 다녔어요. 형편도 좋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다녀서 미국, 중국, 뭐 캐나다, 뭐 우즈베키스탄, 일본 뭐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이수 볼 때 아무런 가산점이 없더라고요. 없었나요? 네,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외국에 가서 저희 국악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민요를 모르는데도 정말 환호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또 너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하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한국으로 보면 1, 2, 3학년 모아놓고 한 번 공연하고 4, 5, 6학년 모아놓고 한 번 공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인형같이 예뻐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저희 같은 동양인도 있고 이런데 너무 예쁜데 그 아이들이 잘 모르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너무 보람을 느꼈었고 또 한 번은 LA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니까 미국인이 거의 2m에 가까운 미국인이 머리가 노랗고 눈빛이 파란 그런 미국인이 은혜가품을 하겠다고 우리의 사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다 상보를 쓰고 12발을 돌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그럼 원래 하시던 분인가 아니면 즉석에서? UCLA라는 대학에 저희 한국음악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의 민요도 배우고 사물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우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우리 예술을 미국인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이 생겼었고 감사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또 마음 아픈 건 뭐였냐면 UCLA라는 대학에 우리 한국음악과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막혀서 없어질 거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와서 안타깝네요. 지금도 있는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네. 어쨌든 우리 국악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다니 기쁩니다. 네. 가산점 못 받으셨지만 더 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선생님 안종민 채널에 보면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떤 영상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 영상은 그 저희 네번째 시조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고난 위에 시조인데요. 학타고 저불고라는 시조인데 사설 진림 시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설이라는 거는 말이 많다는 거고 진림이라는 거는 높은 음으로 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박선웅 선생님께서 지금 지도하시는 시조가 7바탕에 32곡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그 32곡 중에서 제일 어려운 소리에 속합니다. 그러면 한번 네.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등거리 입고 가는 아이야 개 잠깐 섞어라 동파 두목지 여동빈 장거리까지 다 모아 계시더이다
선생님, 저 네. 개심사인 것 같은데 네. 노란색 한복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저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렇게 시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정말 네. 보입니다. 그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저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네. 잠깐 잠시 제가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공연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어요. 네. 저도 잠시 뭐 관객으로 스텝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네. 어떤 거를 얘기할지 아시죠? 아, 네. 느낌이 옵니다. 뭡니까? 아, 그 고행의 길 뿌리라고. 네. 네, 제가 2022년도 7월 24일 날 네.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올렸던 작품인데요. 시나리오부터 연출, 감독, 지도 모든 걸 제가 이제 맞아요. 알아서 했던 다 하셨던 거. 네, 그런 공연이었는데 시조를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재밌게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스토리를 좀 넣고 또 코믹한 장면을 넣고 그래서 가무 악극 형태로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저도 관객을 200명 정도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날 너무 400명이 넘는 분들이 맞아요. 오셔서 예, 너무 좋았고 사실은 며칠 전에 충남문화재단에서 네. 그 평가회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PPT 자료로 만들어서 가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충남문화재단 그 담당자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너무 그 잘했던 게 보인다고 극찬도 받고 좋은 왔습니다. 평가를 받으셨군요. 네. 저도 그때 뭐 음악이나 영상을 잠깐 봐드리려고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관객 모드로 전환되는 바람에 네. 진짜 푹 빠져서 보다가 잠깐 놓쳐서 음악을 제가 영상을 좀 늦게 들려드려서 잠깐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께 그날 너무 고생하셨죠. 죄송했어요. 네.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려우셔도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셔서 이 좋은 공연을 또 이어서 2탄을 좀 네.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 우리 박서정 선생님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은 게 잘 알죠, 제가? 네, 우리 박선웅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2시간 공연이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인 맞아요, 작품인데 한 번 무대에 올리고 끝나는 것이 너무 너무 아쉽다. 아까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탄탄하게 연습을 해서 또 한 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학도라고 해야죠, 선생님. 최근 또 석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네. 작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짓는 농군이었다면 굳이 학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형편상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한켠이 늘 허전했고, 그래서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고등학교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여고를 다녔고요. 3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3년을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녔고 그 고등학교 상황은 1학년 때는 반장, 2학년 우와. 때는 부회장, 3학년 때는 총학생회장 이렇게 역할도 이제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또 4년을 서울로 다녔죠. 그래서 학사를 이제 학위를 받았고, 그러고 나니까 석사의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꿈꿔왔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에 제가 석사를 도전을 했지요. 그래서 4학차를 다녔는데, 논문도 썼어요. 시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 4학차 동안 수석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와,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다녔던 거고, 논문 쓰는 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게 해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존경스럽고, 아우, 소름이 끼쳐요, 갑자기. 근데 저도 이제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선생님 롤모델로도 많이 이렇게 배워가는 입장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께도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이고, 열정이 부끄럽죠. 있으시면 근데 열정만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선생님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 하면 또 봉사 얘기를 또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뭐 좋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싫어서 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글쎄요. 봉사라면 이제 저는 교도소는 좀 다닌 적이 있고요. 선생님이 가신 건 아니죠? 제가 잘못해서? 봉사하러 갔는데 홍성 쪽으로 가고 네. 음암 쪽으로도 갔는데 홍성 갔을 때는 봉사하러 들어가는데 뒤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이제 네. 출입증을 걸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차끄닥 음. 들어가면 차끄닥 하는데 정말 가슴이 내가 여기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도소도 가봤고 또 요양원도 많이 가봤고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공연을 했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악이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제가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가서 이제 철없이 농담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될 텐데요. 그 봉사한 마음도 참 좋은데 그 재능까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까지 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이에요, 선생님. 네.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국악을 만나서 한 25년을 전투하듯 살아온 것 같아요. 네, 하루 한 날 집에서 가만히 무료하게 있으면 내가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정말 부지런히 하루에 1분 1초를 쪼개면서 사는 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존경하는 우리 박선욱 선생님 뒤를 이어서 뇌포제 시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지금도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6,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네. 소그룹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는 그런 시우회였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한 4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됐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주 환경이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뇌포제 시조를 좀 깊이 뿌리 깊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 소리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제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선생님 뒤를 이어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제자님을 두셔서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 다 잘 이루시고 올해도 빛이 나셨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빛이 반짝반짝 나시는 안종민 선생님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감사합니다. 날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켜 내면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음악이 그렇게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우리 민족에게서 오랫동안 이어내려온 전통음악은 더욱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박소정의 나빌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